안녕하세요. 지식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소중한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아늑한 공간, 평생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상징과도 같죠. 하지만 만약 그 꿈이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던 호주 멜버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주택들이 이제는 수많은 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저희 채널의 힘이 되어 주시길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멜버른의 눈물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멜버른은 지금 호주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수도라는 불명 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전국에서 대출 상환을 가장 힘들어하는 상위 10개 지역 중 무려 5곳이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디스 신용평가사의 충격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멜버른 서부 교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45%에 달합니다. 이는 주택대출을 받은 4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최소 30일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서부 지역도 2.34%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호주 전체 평균 연체율이 1.45%인 것을 감안하면 멜버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 수치들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직전인 2022년 3월에 비해 거의 2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경고나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멜버른의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편번호 3805 파운틴 게이트 지역의 연체율은 2.79%로 멜버른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약 35가구 중 1가구가 대출 상환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포인트 쿡은 2.19%, 크레이기번은 1.75%, 크랜번과 패키넘은 1.74%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결코 작거나 외진 곳이 아닙니다. 수만 가구가 저렴한 주택 가격을 찾아 이주했던 멜버른의 핵심 성장 거점 지역들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 이제는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출 연체라는 말은 단순히 돈을 며칠 늦게 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 한 달 치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의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몇몇은 몇 달 안에 연체된 금액을 갚기도 하고 일부는 은행과 채무 조정 협상을 통해 이 길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결국 집을 파는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은행이 개입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집을 팔거나 시간과 선택지가 모두 소진되면 은행에 의해 강제로 집이 매각되는 이른바 모기지인 포제션 세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고통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의 약 20%만이 은행에 의한 강제 매각이며 나머지 80%는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압박감에 시달리던 집주인들이 스스로 파는 경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매각이라 해서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파는 것이라면 과정의 주도권을 조금 더 가질 뿐 결국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멜버른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럼 지역의 한 주택은 은행의 지시 아래 52만 3천 달러에 팔렸고 에어포트 웨스트의 아파트는 39만 달러에 넘어갔습니다. 크랜번 이스트의 주택은 70만 달러에,
카일라 다운스의 부동산은 강제 매각 직전 단계에서 60만 5천 달러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거래 기록이 아닙니다. 대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포기해야 했던 실제 가족들의 이야기이며 시장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멜버른을 다른 호주 도시들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러한 연체율 급등이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집값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퍼스의 주택 가치는 76%, 애들레이드는 71%, 브리즈번은 67%나 폭등했습니다. 시드니조차 29%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멜버른의 누적 성장률은 고작 9.9%에 그쳤습니다. 전국 주택시장이 평균 44.5% 성장하는 동안 멜버른은 사실상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2024년 10월 멜버른의 중간 주택 가격은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 3월보다 5.1%나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겪는 고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초 집값 정점에서 80만 달러짜리 집을 20%의 계약금을 내고 64만 달러를 대출받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 그 집의 가치는 운이 좋아야 76만 달러 정도일 것입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 원금조차 겨우 갚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른바 깡통 주택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냈던 수만 달러의 이자와 각종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가치 하락과 동시에 대출 이자율은 2% 미만에서 6% 이상으로 치솟으며 월 상환 부담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산은 줄고 빚 부담은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실제 가계에 미치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대출시장 전문가는 50만 달러를 대출받았을 경우 금리 인상 전에는 월 상환액이 약 1,8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서 월 3,000달러로 급증했다고 설명합니다. 매달 1,000달러에서 1,200달러, 연간으로는 약 1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최근 중앙은행이 금리를 몇 차례 인하했지만 이는 월 상환액을 고작 300달러 정도 줄여주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3년 전에 비해 훨씬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마저 오르지 않아 추가 대출이나 매도를 통해 이 길을 벗어날 안전 완충 지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멜버른의 연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조합입니다. 멜버른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조짐은 있었지만 260일이 넘는 세계 최장의 봉쇄 조치는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인구 유입으로 호황을 누리는 동안 멜버른은 주민들이 퀸즐랜드나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다른 주로 떠나가는 순유출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빅토리아주 정부가 투자자들을 겨냥한 새로운 부동산 세금을 도입하면서 시장에 또 다른 압력을 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멜버른 대신 브리즈번이나 퍼스로 자금을 돌렸고 투자 수요가 사라지자 가격 상승 압력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도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멜버른으로 유입되는 국제 유학생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대학 근처의 원룸을 임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임대료를 끌어올릴 뿐 주택 매매 시장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도시들은 집을 사려는 가족 단위 인구가 유입되며 수요가 탄탄해진 반면 멜버른은 1에서 2년 단기 체류하는 임차인 중심의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기준금리를 0.1%에서 4.35%까지 무려 13차례나 인상하자 멜버른의 주택 소유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는 주택 소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멜버른의 세입자들은 어쩌면 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멜버른의 임대료는 무려 15.2%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장기 평균 상승률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빅토리아주 전체 세입자 가구의 약 74%, 즉 4가구 중 3가구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재정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소유할 희망도 없이 그저 머물 권리를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6개월, 1년마다 계약이 돌아오면 또다시 오를 임대료를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2025년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호주 전국의 주택시장 스트레스는 정점에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멜버른은 외외였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 개선되는 동안에도 멜버른의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멜버른의 문제가 단순히 금리 때문만이 아닌 실업률 상승과 정체된 집값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은 다른 주보다 높은데 집값은 오르지 않아 집을 팔아 위기를 탈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임대시장의 공실률이 소폭 상승한 것은 세입자들에게 잠시 숨통을 틔워주는 소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거나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비어있는 집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팔기로 결심하고 매물을 내놓지만 약세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면서 전체 시장의 침체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멜버른은 깨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연체율, 4년 전 고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값, 상승하는 공실률, 부정적인 투자 심리,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지 못했던 수준의 스트레스 지표들이 지금 멜버른을 향하고 있습니다. 호주 금융 시스템 전체는 여전히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그 거시적인 지표는 파운틴 게이트나 포인트 쿡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려줄 수 없습니다. 이웃의 3%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내 집의 가치는 수년간 제자리이며 집을 팔면 손해를 봐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전국 평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멜버른의 상황은 단순히 한 도시의 부동산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떻게 한순간에 더드로 변할 수 있는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부채의 무게는 평범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호주 주택시장은 항상 압력솥 같았지만 지금 멜버른에서는 그 압력솥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느냐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이미 그렇다고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 과연 최악의 상황인지 아니면 더 큰 붕괴의 서막에 불과한지입니다. 집값 하락과 연체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멜버른과 나머지 호주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멜버른 시민뿐만 아니라 빅토리아주 경제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무거운 과제입니다.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파운틴 게이트와 포인트 쿡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멀게 들리는 지금 데이터는 상황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